2천억 원 가까이 되면서 꽤나 컸습니다. 팽팽하게 줄다리기가 이어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각각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좀 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잘 알려진 바로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이제 IT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요. 관점은 조금 바꿔서 말이죠. 그 사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사이에 기관들은 또 그 못지않게 대규모로 매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즉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그 와중에 즉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이 뭐가 없을까를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는 건데요. 그 이전에 한 가지 현재 글로벌 특히 미국과 관련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 지표를 하나 소개를 하고 현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가장 금리 인상과 직결된 미국의 거시 지표는 물가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 지표입니다. 어제 그제 핵심 PCE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좋게 나왔죠. 역시 미국은 소비가 탄탄합니다. 전달 대비 0.4% 증가된 걸로 나왔는데요. 그를 기준으로 한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핵심 물가지수, 즉 현재 지금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을 뺀 그런 물가를 핵심 PCE 물가지수라고 하는데요. 전달 대비 0.1%, 작년 동기 대비 1.6%입니다. 근데 지금 1.6%라고 하는 핵심 PCE 물가지수가 이제 석 달째 같은 수치입니다. 별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프레셔, 압박 강도는 여전히 그렇게 이를 통해서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간밤에 미국의 ADP 민간 조사기관입니다. 그래서 발표한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 17만 9천 명이 증가됐다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내일 모레 이틀 후에 또 현재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 취업자, 신규 취업자 수 발표가 되죠. 지난달에 28만 7천 명으로 대단히 좋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로 20만 명 훨씬 넘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이것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사실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경제가 그만큼 건전하게 탄탄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호재입니다만은 자칫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에 그와 관련된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어떠한 심리 상태에 있는지 그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될 것인지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 시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관을 보게 되면 현재 외국인들이 지난달 7월 달에만 약 4조 원 정도를 순매수하는 가운데 기관들도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3조 3,700억 원을 매도했다는 건데요. 그 와중에 매수한 종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상위 20개 되는 종목을 제가 추려왔습니다. 자, 일단 가만히 보면 그 20개 되는 종목 중 여기는 코스닥도 포함이 됩니다. 제약 바이오에 해당되는 종목은 단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 종목은 바로 LG생명과학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죠. 제미글로, 유펜타, 또 이브 아르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해서 추세를 아직까지는 살리고 있는 배경이 바로 그나마 기관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재 기관이 매수했던 거의 유일한 제약 바이오주였다는 거고요. IT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급등을 했죠. LG이노텍, 서울반도체. 약간 의외인데요. 코스닥에 있는 IT 종목을 매수한 대상을 보니까 파트론도 들어갔고요. 또 와이솔. 사실 파트론과 와이솔은 삼성전기에서 분산 관계된 회사입니다. 이 업체들을 매수했는데 사실 주가 탄력성이 좋지는 않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오히려 최근에 좋은 종목들 유진테크, 테스, 로체 시스템, SK 머티리얼스, 또 주성 엔지니어링, 솔브레인, 또 이녹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잘 눈에 띄지는 않아요. 약간 좀 예상 외인데요. 어찌됐든 현재 기관들은 대형주들은 삼성전자는 사지는 못했지만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더라 하는 특징을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현재 IT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코스피 대형주 중 굴뚝주, 그중에서도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대거 매수했다는 건데요. 저도 가끔마다 말씀드리죠. 두산중공업, 두산, 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의 시세도 좋았어요.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심지어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도 매수했다는 거고요. 해운주 중에서는 대한해운을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되겠고요.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업황 호전 종목들, 대한유화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기초 유분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스카이라이프, 최근에 SKT나 또는 KT의 실적이 좋죠.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장르의 게임 개발과 관련돼서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건데 도합해서 3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가가 완전 바닥권,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식음료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죠. 그 중에서도 대상은 조금 낮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종목들도 그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 외에 구조적인 성장세에 놓여있는 대상으로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 또 효성 같은 종목들 장기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신뢰성을 높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바로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고요. 또한 현재 금융주 중에서는 미래 에셋 대우를 많이 매수했어요. 현재 M&A나 또는 현재 증권산업의 초대형 IB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육성책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아마도 그 모멘텀으로 미래 에셋을 매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죠. 다만 삼성전자를 매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현재 최근 3개월 동안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하거나 순매도한지 그 여부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각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듯이 최근 3개월 동안 연기금에 매수한 상위 5개 종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KT를 매수를 했어요. 실적이 탄탄하다는 것이죠. 아루프라고 해서요. 개인당 매출입니다.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른바 황해 법칙의 주인공, 현재 현재 이 사람의 어떤 효과가, CEO 효과죠. 그 사람의 효과가 좀 톡톡히 발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대 모비스를 제법 많이 1,800억 가깝게 이제 매수를 했고요. 현재 제약주 중에서는 현재 한미 약품의 현재 지주회사죠. 한미 사이언스를 좀 매수했습니다. 신약 개발과 관련된 라이센스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대차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현대차는 크게 빠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현재 주가는 최근 52주 신저가 수준에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실적 추이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PBR, PER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가치주로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 외에 삼성 SDS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 SDS는 현재 수익가치나 또는 현재 PBR이나 자산가치 등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싸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수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그것과는 달리 현재 기관이 연기금이 순매도한 종목들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나빠서 매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중 조절을 한 대상이 된다는 측면인데요. 삼성전자가 해당이 되고요. LG화학이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S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는 현재 매수할 대상이 있으면 어느 쪽에서 고르는 것이 더 유리한지 또는 그 반대인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간 수급의 변화가 전체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종목으로 현재 더 깊이 들어가서 사례를 보게 되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펀드상의 변화가 바로 액티브 펀드상의 운영자의 현재 전체 성향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그런 대비되는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입니다. 일단 52주 신고가 개념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주라고 한다면 1년이죠.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속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코스피 위주로 봤습니다. 한화테크이 그에 해당이 되죠. 가끔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구조조정 현재 종목입니다. 만도가 해당이 되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또 키움증권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KT가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실적 현재 개선과 더불어서 부각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이버도 해당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또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도 52주 신고가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은 정확히 1년 전 이때쯤입니다. 이때쯤엔 현재 그 당시에는 오히려 52주 신저가였었다는 거죠. 그 위상이 전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반면에 52주 신저가 개념이 있는 종목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 좋은 사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현재 장세는 상당히 좋은 장세가 될 수도 있고요. 초점을 잘못 맞추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52주 신저가 종목들은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종목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립식품이죠. 작년 이맘때 40만 원이 넘어갔던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17만 원대입니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있는 종목 그 자체가 특별히 펀더멘털에 훼손된 것은 아니죠. 시장의 판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기관 중심의 현재 어떤 종목을 편입할 것이냐 아니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뚝이도 그에 해당이 되고요. 또 현재 한샘도 최근에 조금 낮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사적인 신저가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한세실업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호텔신라도 있어요. 가끔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죠. 하나투어 같은 면세점 관련주들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왜 부각되고 또 왜 이렇게 처지는지에 대한 그 답은 펀드상에 특히 외국 기관들이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냐